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하나씩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주신 이제 분, 토익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토익은 해외 취업,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혹은 글로벌 회사에 취업을 할 때요, 토익 시험, 토익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문 이력서 쓰는 팁 중에 또 하나인데요. 절대로 영어 점수를 이력서나 이 그 레주메에 넣지 마세요. 이거를 넣는 거는요, 나는 외국인이야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토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토익이 뭔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기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그 토익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질문 주신 분, 레주메 작성 시 팁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거를 몇 개의 단어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간추려서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의 레주메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기저기 뿌리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만을 전략적으로, 그 회사만을 타깃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 회사에 맞춤형 이력서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레주메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레주메 작성 템플릿, 무료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도 만들었어요. 해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음, 한국에서 보면은 월드잡이 가장 크죠. 그런데 구인 숫자가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해외 취업을 할 때 제가 직접 구인 광고를 찾아서 봤거든요. 이렇게 월드잡에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죠. 월드잡을 통해서 이제 구인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정말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회사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그거와 병행하셔야 될 게 내가 직접 스스로 구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알으셔야 될 것들이 아까 비자 종류들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직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한국처럼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그런 절차죠. 근데 그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블로그나 제 카페에 해외 취업 관련 정보들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블로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또 그런 해외 취업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직, 뭐 구인 이런 키워드를 네이버에다 뜨면은 뭐 잡코리아 이런 곳들이 나오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캐나다에서 잡을 얻고 싶다 그러면 캐나다 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많은 그런 구직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상단에 노출이 돼요. 그런 곳들이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각 나라들의 그 주요한 그 사이트들을 다 정리를 했더니 한 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구직 사이트들을 다 정리를 했더니 각 나라마다 호주, 미국, 캐나다 뭐 기타 등등 했더니 싱가포르하고 홍콩까지 했더니 한 5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 자료로 그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스스로 찾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해외일수록 직무 전문성을 더욱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직무를 바꾸면서 계속 이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보면은 제가 계속 바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접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무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다른 것들을 한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역이라는 거는 그 물건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다가 이제 구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구매를 조금씩 뿐이 안 하게 된 거죠. 무역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회사에 갔을 때 거기서는 구매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고하는 그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품을 파악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내고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 상사분이 되게 제가 이렇게 내고하고 이런 그 대인관계
그 능력이 좀 더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쪼끔씩 더 줍니다. 그래서 구매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인제 무역은 제가 관리만 하고 그 구매 쪽으로 넘어간 거죠.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를 잘 하려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안 팔릴 물건을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면 잘 팔려야 되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랑 마케팅까지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업무의 확장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큰 그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면접을 볼 때도 아까 제가 면접 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부분들을 좀 간추려서 강조를 해서 전문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카테고리는요, 로지스틱스라고 부릅니다. 로지스틱스 안에 한국에서는 인제 로지스틱 하면은 그냥 물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로지스틱스 안에 뭐 purchasing 있고요. 그다음 importing, exporting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큰 그림으로 그 직업 전문성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사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확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것도 내가 크게 보고 내가 어느 부분 얼마만큼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 업무를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제 그림을 그리자면은 무역, 구매 뭐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고 정말 확장이란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 해외 구매만 하다가, 해외 무역만 하다가 그다음에 그 미국에 있을 때는 그 국내 구매, 미국 안에서 구매를 하다가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 관리자로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 영역은 넓어져도 그 시간 부분들은 또 줄어드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을 볼게요. 대학교 막학기입니다. 제 적성과 흥미를 생각하면 영업 관리 직무로 커리어를 하고 싶은데 해외 취업 시장에는 이 직무가 직업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도 영업 관리 직무를 맡는 경우가 많나요? 영업 쪽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요, 그 한국어를 하는 부분들 혹은 제2 외국어 다른 외국어를 하는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영업이라는 게 무엇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영어도 하고 뭔가 그 예를 한국어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하고 그러면 영업을 할 때 한국인 고객들까지 같이 그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한국 그 회사에서도요, 이렇게 영업사원들은 이렇게 2 개국어 이상을 하는 사람들을 선호를 합니다. "영어 관리 쪽이 해외 취업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영업 관리 직무입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시 가장 유명한 직무는 이거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부족 직업군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 나라에서 부족한 직업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서는 사람을 많이 찾는 거죠. 그런 거를 어디서 찾느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제 각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이민국 사이트를 검색하시는 방법은 캐나다 대사관 이렇게 치면은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문으로 그 된 사이트들이 링크가 돼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 사이트에 가면 뭐 immigrant 혹은 work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work 쪽에 가면 거기에 이제 부족 직업군이라고 해서 NOC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다 있어요, 그게 부족 직업군이라는 게. 그리고 한국어로도 뭐 부족 직업군 이렇게 그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주 컨설팅 이런 회사에서 올려 놓은 포스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바뀌어요. 뭐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안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거 유망한 쪽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직접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기마다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인제 나라마다 또 다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취업을 보류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또 나간 사람들은 나가더라고요. 일단 의지가 확고하면 나가는 게 맞을까요?
정말 신기한 게요. 코로나 이후에도 제 학생분들은 취업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는데,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게 면접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대면 면접을 보지 않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최종 면접까지 가 가지고 그 입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첫 출근부터 집에서 자택근무를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학생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내용을 그 유튜브에다가 남겨 주셨어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 해외 취업 수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취업이 다 된 사람들이 나와서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해외 취업의 경험에 대해서 그 나누는 그 채널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인제 캐나다에서 남자분이세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그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취업이 되셔 가지고 처음부터 그 회사를 안 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회사를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서 텅텅 빈 그 회사 오피스에서 저랑 같이 그 해외 취업 스타톡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될 사람들은 다 됩니다. 네, 나가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한국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 기간을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봅니다. 준비를 하고 가야지 현재 도착하면 그때부터 바로 적극적으로 구직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부를 준비를 다 끝내시는 거죠. 레주메 준비도 그렇고 면접 준비도 그렇고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도착하면 바로 구직할 수 있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곳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서비스 쪽, 예를 호텔, 여행사, 뭐 항공사 이런 쪽은 완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갖고 움직였던 분은 취업이 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그 기간 동안 다른 분야 쪽으로 가시길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다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비자 종류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자 종류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그移民국 사이트에 가면은 그 업데이트된 비자 사항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나가셨나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진짜 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절박하게 시작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다 풀자면 지금 오늘 시간이 다 안 되고요. 제 책, 그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이라는 책이 2017 년에 발간이 돼서 네이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부터 제가 경험했던 거, 그 시행착오했던 거, 그다음에 해외 취업 이야기, 영문 이력서 이야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읽고 나시면 '와, 이런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거를 좀 동기부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은 스스로 마련하셨나요? 네, 스스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가능은 했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처음 그 해외 취업은 정부에서 하는 기관에서 한인 기업에 들어가서 점점 영어 환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영어를 처음부터 유창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국 그 한인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문화적인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차이점 나는 것들도 좀 익숙해질 수가 있고요. 그동안 또 영어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어만 쓰는 환경에서 가고 싶다.' 정말 갔을 때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던 거고요. 영어에 좀 자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스스로 해외에 있는 현지 업체들도 두드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인제 한인 기업들도 제 학생분들이 여러 이제 다양한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인 기업에 가 가지고 "안 좋았어요." 뭐 이런 거를 어떤 알선 업체든지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한 달을 갔는데 안 좋았다는 경험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복불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만족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만족 못 하시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외 취업 수톡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오신 미국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옥타를 통해서
그런 그 한인 기업으로 들어가셔서 매우 만족하시면서 미국 지금 뉴저지에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접 자기가 가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영어 환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 쪼끔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